진행시켜. 영장. 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당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조직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로만 해가지고 거의 한 3강 정도가 끝이 났고, 또 타당도와 신뢰도를 이제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듣고 있는 말이 맞아?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경영하기 어려운 이유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신나게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지문들, 관련된 지문들은 반복해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숙달하게 되면 시험장 가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는 또 조직 관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하는 조직이란 뭐라고 했죠?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는 건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업이나 직무 또는 어떤 행위를 해서 산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팀, 부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려는 인간의 집단을 말하면서 집단이라기도 하고요. 조직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을 하면. 조직이 있으면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나만의 성격이 있잖아요. 개인의 성격이 있지만 개인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규범과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서로 지키면서 행동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한국 사회로 본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으로 규범을 해놓는다. 왜?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그거를 어기면은 위반이라고 하고 잘 지키면 규범이라고 그러고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 문화 같이 보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외부 환경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한대요. 맞나요? 조직이라는 문화가 우리는 조금 위계서열이 강한 문화야. 우리 회사는 좀 군대 같은 문화가 있어. 단아가를 써야 돼.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CEO나 아니면 어떠한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뀜으로써 이런 거 이제 다 수직적인 문화 없애고 우리는 수평적으로 합시다. 우리는 이제 다 프로예요. 그래서 호칭을 프로로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누구 부장님, 누구 과장님 했었던 거를 어이 김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김프로님이라고 수평적인 관계 이걸 또 문화가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문화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바뀐 게 뭐예요? 이제는 이제 제임스 씨 제임스 영어 이름으로 말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스타트업이나 외국계 기업이나 그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을 심하게 할 때, 그러니까 한 7, 80년대에는 상사의 말이 곧 명령이고 명령 불복종에 있는 일들은 생겨날 수가 없지만 요즘 또 뭐야? MZ라고 해가지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세대가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원이 바뀌면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외부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은 잘 나가는 회사가 있어.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어. 이 삼성에서 수직적인 구조를 아예 바꿔버렸네. 수평적으로. 근데 쟤네가 매출이 오르네. 그럼 쟤네가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저걸 따라가자. 그럼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거는 한번 자리 잡혔다고 해서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적 요인, 내부 요인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 하지만 이제 조직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가지고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원래는 우리가 단아가로 쓰고 내가 이제 밑에서 걸레질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까지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내가 부장 정도 달았는데 우리 이제 수평적 문화 합시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왜 나 때만 그랬고 이렇게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반대되는 사람 때문에 처음에는 조직 문화가 막 빨리 바뀌거나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죠? 다 회사 생활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조직의 순기능, 좋은 기능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원의 일체감, 그쵸? 너와 나는 우리가 이 조직 안에서는 하나야 라고 일체감을 형성을 해주고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 지침, 규범을 제공을 해야겠죠. 그리고 체제의 안정성과 계속성. 만약에 돈을 버는 회사라고 하면은 이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나의 비전도 보이고 나의 미래가 보이는데 너무 불안해. 그럼 그 회사 다니겠어요? 나가겠어요? 나가겠죠. 그리고 태도와 행동을 통제하는 기재의 기능. 그쵸. 내가 하고 싶은 태도와 행동, 집에서 하던 행동을 회사에서 못 하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고,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규칙을 설정하고, 공식화의 대체적 기능을 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익에 헌신을 하고 불안, 혼란,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정체성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 역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에 대한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음. 그렇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직이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우리 뭐 변하는 거 좀 불편하고 귀찮고 힘든데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합시다 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일단 형성된 조직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쵸? 말씀 앞전에 드렸던 거고, 조정 및 통합이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쵸? 아무리 조직이라도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쭉 갑시다 라고 해도 같은 회사 삼성 안에서는 리더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통합이 되겠냐고. 되게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낸 순기능만 있는 조직은 금방금방 쑥쑥 크죠. 그래서 본인의 행동이나 본인의 태도, 또 나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사익에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가 2배 이상의 성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조직 문화를 규정한 학자들 해가지고 6명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파스칼과 에토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조직 문화를 7S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인의 조직 문화 발달 단계는 이제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기업으로 봤을 때 기업을 창립하겠죠. 사업자를 내는 거죠. 창립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간해수공, 야 우리 직원을 뽑을 여력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 해가지고 가족 중심의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직원들이 들어오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 문화가 생기고 이 창립자가 사망에 이르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CEO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성숙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성숙기 다음에는 이제 조직이 해체기와 변혁기라는 걸로 바뀌어요. 성숙은 이제 조직의 끝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 갈 때까지 간 조직을 해체하느냐 아니면 변혁을 시켜서 새로운 기업 문화로 바꾸느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건희 회장이 독일의 프루크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뭐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하면서 애니커 휴대폰을 다 태워버리죠. 화형식을 하죠. 지금도 이런 게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도 그쵸. 매일 아침 뉴스가 이제 삼성의 위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경영 혁신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숙되고 이제 정체가 오기 시작했을 때 나락으로 가는지 아니면 변혁으로 가는지, 이게 누구의 의지? 리더의 의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리더가 야 마누라 자식 빼고 너네 생각, 너네 행동 모든 거 다 바꿔봐. 바뀔 자신 없으면 내려놓고 나가. 너 필요 없어. 그렇게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탑이고요. 다운입니다. 그래서 상위 하달, 위에서 명령이 상위 하달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반대말로 하위 상달이 있어요. 하위 상달. 하위 상달은 우리 조선시대 때 왕에게 상소 올리잖아요. 상소. 밑에서 보고하는 거. 보고서 써서 과장, 부장, 임원에게 보고되는 게 뭐예요? 하위 상달이고,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제안서를 올리겠죠. 탑다운은 야 이렇게 해. 더 이상의 미래는 없어. 이렇게 하자 라고 해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샤인은 조직 문화의 발달 단계를 기업의 창립부터 해체나 변혁까지의 단계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홉스테드의 국가 간 문화 차이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내, 집단, 권력 간, 이거 뒤에 나오니까 뭐 쓰고 그러지 마세요. 권력주의, 뭐 불확실성의 회피, 남성 대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차원으로 분류를 한 게 누구다? 홉스테드다. 그리고 딜과 케네디의 조직 유형이 나오는데, 딜과 케네디는 똑같이 4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피드백이 빠르냐 느리냐 또는 위험성이 많냐 적냐로 또 조직 문화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친 남성 문화, 그리고 사운을 거는 문화, 뭐 운칠기삼이죠.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일 잘하고 잘 노는 문화, 일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잘해. 그리고 과정 문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딜과 케네디의
조직 문화 유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과 데니슨이 나오는데 해리슨도 똑같아요. 조금 말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그 문화를 조금 다르게 조직 문화를 설명한 거지 뭐가 대단한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료 조직 문화, 행렬 조직 문화, 권력 조직 문화, 핵화 조직 문화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데니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집단 문화, 미개 문화, 개발 문화, 합리 문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험 문제 나오기가 너무 신나겠죠? 이 시험관 입장에서는 헷갈려 죽어버리려고. 아 목이 잠기네요. 자, 그러니까 파스칼과 에토스는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7가지의 S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샤이는 조직 문화는 창립부터 해체나 변혁까지의 단계, 순서적인 거를 얘기한 거고, 홉스테드, 디엘과 케네디, 해리슨, 데니스는 조직 문화는 4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이제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주장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규정한 학자들이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라는 게 나와요. 조직문화 밑에. 안전문화는 생각보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안전문화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안전에 대한 태도, 신념, 가치관을 반영한대요. 안전풍토는 이러한 안전문화를 좀 더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상태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안전풍토는 그러니까 안전문화가 나온 게 얼마가 안 됐는데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그 체르노빌 발전소의 원자로가 비정상적인 핵반응으로 발생한 열이 이제 냉각수를 열분해를 시키고 그에서 발생한 이제 수소가 원자로 내부에서 폭발함으로써 생긴 사고예요. 그래서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가둬놨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가 되고 그로 인해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누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이 됩니다. 그때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국제원자력 안전자문단 보고서를 통해 안전문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대요. 이때부터 하드웨어 측면의 안전설비, 소드웨어 측면의 절차서 및 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운전용어가 더불어 안전문화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요소로 새롭게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IAEA에서 조직과 개인의 특성과의 자체의 총체이다라고 안전문화 개념을 정의하였답니다. 안전문화는 뭐라고요? 조직, 개인의 특성, 자세의 총체이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태도, 신념,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요 말입니다. 안전 제1의 가치관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동, 사고,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됐죠. 1986년이면 제가 태어났을 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안전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많네요. 이때부터 안전문화라는 말이 처음 사용됐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때부터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상품 백화점이라든지 그 성수대교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두폰사의 브래들리 커브 모델로 보는 안전문화 구축 핵심 모델 해가지고 반응적 단계, 의존적 단계, 독립적 단계, 상해 이전적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브래들리 모델이라는 거는 안전문화 단계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대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보통 그래프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재해율 그래서 처음에 1단계가 뭐래요? 자연적 본능 단계, 반응적 단계. 그래서 뭔가를 뭐 우리 안전을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오씨 손가락 낄 뻔했네. 이게 본능에 따른 안전관리. 손가락 낄 뻔했어. 아플 뻔했어. 다음에 조심해야지. 이게 본능에 따른 안전관리. 이게 뭐라고요? 반응적 단계, 리액티브. 방금 제가 반응했잖아요, 그죠? 손가락 빼면서 손가락 아플 뻔했네, 낄 뻔했네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어때요? 제어율이 높겠죠? 손가락 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손가락 늦게 빼면. 제어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나서 관리 감독의 단계. 이거는 의존적 단계라고 해요. 의존적 단계. dependent, DE. 처음에는 RE, 얘는 DE. 의존적 단계는 내가 회사에서 다치지 않게 좀 관리 감독을 조금 똑바로 해줘야지. 안전교육을 해서 내가 어디서 다칠 수 있는지 알려줘야지.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의존적으로 하는 게 관리 감독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영층이 관리자들이 안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좀 강압적이겠죠. 너 왜 안전모 안 썼어? 나가. 약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도구 이거 훅 해지 장치 없는 건데 왜 그 안전 스티커 붙여놨어? 너도 나가. 너는 다시는 이 스티커 붙이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거야. 이렇게 약간 강압적이고 징계적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개인 관리 단계에서 독립적 단계입니다. 독립. 인디. 그래서 직원 자발적인 안전 행동.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아, 나 혼자라도 안전에 대해서 교육 받은 대로 잘 지켜봐야겠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한 것일까? 내 안전은 내가 챙긴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유지하자. 설비 점검하기 전에 전원 차단하고 전원이 잘 차단이 됐는지 검정기로 찍어보고 탕탕해서 절연 조치하고 그걸 이제 접지선에 드라이버 같은 걸 꼽아가지고 그 충전돼 있는지 퉁퉁 그 선을 치면은 그게 접지선으로 해서 충전돼 남아있던 잔류전화가 접지선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도 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안전모가 있어 하지만 나는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안전모 쓸래 하고 안전모를 잘 쓰고 다니는 그런 이제 안전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다? 독립적 단계. 너네 다치든지 말든지 나만 안전할 거야. 이런 독립적 단계. 그리고 이제 상호 위존 쪽 단계는 뭐냐면 이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인터. 나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동료의 안전. 야, 너도 안전 못 써. 저번에 저기서 뭐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어. 하면서 너의 안전에서도 관심을 갖고 맞다, 우리 안전대 여기다 걸었어야 되네. 빨리 매자. 라고 하면서 안전한 조직,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을 챙겨주는 그런 게 이제 상호 의존적 인터, 팀에 의존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듀폰사의 브래들리 커브 모델은 기업의 안전문화 수준을 일반적으로 조건 반응적, 의존적, 독립적, 상호 의존적 딱 4개로 나오니까 문제 내기 너무 좋죠? 그래서 뭐예요? 리액티브,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인터펜던트. 인디는 독립이고 걔는 상호. 그래서 영어로 또 앞에만 따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펜던트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인터 D까지 써드릴게요. 그러면 D, 인디, 인터 D, 리. 네, 이렇게 보시면은 어찌됐든 우리 시험 봐야 되는 사람이지 뭐 이게 뭐다, 이거 뭐 교육 받으면 뭐 할 거야, 이거 안전교육이 나온 내용인데, 그죠? 실제로도 듀폰사라는 듀폰 회사가 안전 성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화학약품 이런 거를 취급하는 회사인데 실제로는 발암성 물질을 만들면서 자기들만 알고 눈을 감은 그런 악명 높은 기업이라고도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모하메드의 안전풍토. 이제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런 안전풍토는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개입, 안전의사소통의 효과성, 안전규칙과 절차, 안전에 대한 동료들의 지지적 환경, 작업자의 관여 수준, 물리적 환경과 작업 위험 평가, 편의주의의 작업 압력, 안전작업 유능감, 위험에 대한 개인적 평가 해가지고 모하메드의 안전풍토 10가지가 있다. 근데 2003년 모하메드는 안전문화는 주로 조직의 안전 경영과 관련되고 안전풍토는 작업장에서 안전히 하는 역할에 대한 작업자의 지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두 개 개념이 상호 교환적으로 조직과 작업자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안전작업 유능감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정량적으로 계량하는 게 어렵다. 이게 뭐예요? 또 아는지 봐야지. 준 거죠? 안전작업 유능감이라는 것은 개념만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정량적으로 측량이 계량하는 게 어렵다. 그쵸? 그럼 뭐였어요? 준 거? 결핍이다. 그쵸? 반대로 그래가지고 또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한번 확인해보세요. 맞습니다. 모하메드의 안전 풍토는 중고 결핍된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배우니까 이렇게 하나씩 써먹는 거잖아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스칼과 에토스의 조직문화 구성요소 7S 모델은 뭐 전략, 조직 구조, 시스템, 관리 스타일, 직원, 기술 역량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 가운데 거 쉐어드 밸류, 공유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쉐어드 밸류, 공유 가치다. 샤인의 조직문화 발달 단계가 드디어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에는 창립과 초기 성장기, 그래서 가족 지배 단계와 계승 단계로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립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조직이 성장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세습이라고 하죠. 재벌 2세, 재벌 3세 이렇게 세습이 되면서 조직이 성장을 하고 문화가 바뀌고 이러다가 이제 성숙기에 와서는 변혁기와 해체기로 구분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립 초기에는 경영자의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창업자 동료들에 의한 조직 문화가 발전이 되고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독특한 능력과 일체감이 조성이 됐을 겁니다. 구성원들은 하나의 가치와 목표로 결속이 되고요. 계승 단계에서는 2세, 3세에서 승계 과정을 갖춘답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과 새로운 세대들의 경향이 충돌을 하겠죠. 지금도 우리 MZ 세대와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 내 문화 갈등 같은 게 생긴다. 두 번째 단계는 창립기의 지배 구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대요. 창업자와 동료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다 이제 뒷전으로 나가시고 회사는 누구 거예요? 투자자들 또는 직원들의 것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조직의 규모가 확장되며 통합형 문화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소집단 또는 부서별 하위 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부서별로 우리는 회식을 다른 부서들은 금요일에 하든 월요일에 하든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회식을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하자. 뭐 그런 문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 목표, 가치관, 가저에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는 강한 기업 문화는 오히려 조직 성장의 걸림돌이 된대요. 그렇죠? 뭐 수직적인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고 일주일에 회식을 8번 해야 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다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되죠. 조직 성장에.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숙취에 쩔어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성숙기에 진입하게 되면 더 이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문화적 요소도 역시 보존적으로 변화가 된다. 쇠퇴기에 접어들고 조직 문화의 급진적 변화를 통해 조직 재생을 도모한다. 조직 전면적 재구축을 통해 기존의 중국직 문화를 파괴하거나 해체한다. 이게 뭐예요? 리엔지니어링. 비즈니스 프로세서 리엔지니어링, BPS라고 했죠? 이것도 뒤에 나오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옵스테드의 국가 간 문화적 차이 해가지고 개인 대 집단, 권력 간격, 그쵸? 권력이 많은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이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권력이 평등한가요? 모든 사회는 불평등하나 어떤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차간. 그쵸? 우리나라도 권력 간의 차이가 심한 것 같지만 북한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하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다. 큰 곳이 있다. 이런 거죠. 개인주의 특성이 강하다고 권력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개인주의 특성이 뭐 강하다고 해서 권력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성. 불확실성의 회피성이란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답니다. 남성다움의 여성다움. 남성 대 여성이 아니라 남성다움 대 여성다움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성 역할을 구분을 극대화하는 사회로 남성다운 것으로 보고 약하게 하는 사회를 여성다운 것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 역할의 구분을 정확하게 여자는 여기까지만, 남자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남성다운 사회라고 보고 그것이 약해진 사회를 여성다운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어디쯤일까요? 저는 2000년대를 구분하고 싶어요. 2000년대. 2000년대 이제 우리 아빠 세대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 세대는 주방에 안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남성다운이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이제 주방에 가면 아빠밖에 없죠. 이게 여성다운 사회라고 본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호스테드가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다양한 국가들이 있고 200개 여개 이제 국가가 있지만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가 들여다보니까 개인 대 집단주의가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가 있고 권력 간격이 심한 국가랑 덜 심한 국가가 있고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죠. 그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성 이런 것들이 강하냐 약하냐 또는 남성다운 국가냐 여성다운 국가냐 이런 걸로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딜과 케네디의 조직 문화 유형에서 딜과 케네디는 위험성 추구 성향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 기간이라는 두 개의 기준에 의해 조직 문화 유형을 아래 그림과 같이 사원을 거는 문화, 배팅 문화라고 하죠. 배팅. 주사위는 던져졌어. 거친 남성 문화. 아니야, 우리가 다 하면은 돼. 맨파워를 가지고 다 때려 부시러 가자. 나가자, 들어가자. 막 이렇게 하는 게 거친 남성 문화죠. 과정 문화. 과정 문화는 뭐예요? 위험도 적고 피드백도 늦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위험이 많고 피드백이 빠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문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은 빠르지만 위험이 적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 잘하고 잘 노는 문화가 있더라. 뭐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거친 남성 문화에는 건설, 뭐 영화, 스포츠 산업, 벤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 잘하고 일 잘 노는 문화는 백화점, 뭐 컴퓨터 회사, 방문 판매, 그러니까 영업직이 많네요. 그리고 사원을 거는 문화, 사원을 거는 거는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잘 될지 잘 안 될지 그런 거죠. 석유 탐사회사. 석유를 발견하면 대박이지만 발견을 못하면 쫄딱 망하겠죠. 돈만 쓰고 비행기 제도 회사 등. 과정 문화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나 절차에 집중하여 그래서 과정 문화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렵대요. 과정만 알지. 은행, 보험회사, 정부, 공기업.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에서 조직 구조의 중요한 두 변수인 공식화와 집권화 두 가지 차원에 의해서 구분했답니다. 그래서 공식화가 높고 집권화가 높으면 관료,
집권화는 낮은데 공식화만 높으면 행렬. 공식화는 낮고 집권화가 높으면 권력. 공식화는 낮고 집권화 낮으면 핵화. 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니슨이라는 학자 나오는데 이제 집단문화, 위계문화, 개발문화, 합리문화로 또 네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문화는 이 학자들이 분류한 종류가 뭐 7가지 정도 되는데 더 많겠죠, 사실은. 회사마다 조직이 있고 그 조직에서 나오는 문화들이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요 4가지의 문화가 있었다. 그것만 보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조직 문화는 일반적으로 빠르고 쉽게 변화한다? 아니죠? 천천히 변화하고 천천히 조직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고 바뀔 때도 굉장히 어렵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파스칼과 아토스는 조직 문화 구성 요소를 7가지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공유 가치를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맞죠? 딜과 케네디는 위험성 추구 방향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 기간이라는 2개의 기준. 그쵸? 위험성 추구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고 낮냐 해서 이건 틀린 말이죠? 뭘로 바뀐다고 했어요? 거친, 사운, 과정문화, 잘 노는, 뽀로로. 이게 뭐였어요? 딜과 케네디. 샤인에 의하면 기업의 성장기에는 소집단 또는 부서별 하위 문화가 형성되며 조직 문화의 여러 요소들이 제도화된다. 맞는 얘기죠? 홉스테드에 의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성에 강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규칙과 규범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기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4번. 근데 이게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지, 설명을 저 위에서 한 30-40분 설명한 걸 안 듣고 이 문제만 본다 그러면 왜 틀렸는지 사실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하면 그냥 문제 읽으면서 바로 이거 틀렸네, 이게 틀렸네, 막 이렇게 하면서 동그라미 이건 맞네, 이렇게 하면서 바로 풀면은 한 30초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문제가 굉장히 긴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해설 한번 설명해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궁금하시면. 조직 문화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체감을 종상한다. 맞는 얘기고요.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 지침이나 규범을 제공한다. 맞는 얘기고요. 안전성과 계속성을 갖게 한다. 맞는 거고요. 회기성을 갖게 한다. 태도와 행동을 통제하는 기재 기능을 한다. 다 맞는 얘기 같은데요? 자, 4번 회기성 볼까요? 조직 구성원은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밥 먹어. 이 사람은 5분 단위로 스케줄을 짭니다. 그래서 5시에 일어나고 신문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 같으니까 이 사람은 다 똑같이 해. 그럼 이 사람이 보통 한 7시 반에 겨우 눈 뜨던 사람이 5시에 일어날 수가 있나요? 아니죠? 회기성을 갖게 한다는 순기능이 아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조직 문화라는 것은 회기성을 갖게 한다는 틀린 말입니다. 그 외에 뭐 일체감을 조성하고 너와 나는 하나야. 우리는 이 조직에서 똘똘 뭉쳐서 뭔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에 관련된 지침이나 규범이 있어서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하자.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돈도 계속 월급을 받고 소고기도 먹고 집도 사고 뭐 다 하게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진짜. 그래서 회계성이란 모두가 개성이 없이 한결같아서 다름이 없는 성질이나 성향이라고 합니다. 다양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회계성의 경우 부정적인 단어이기에 순기능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설 달아놨습니다. 자, 조직문화 중 안전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문화 수준은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안전 분위기나 안전 풍토에 대한 설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있었죠? 안전문화는 TMI,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다. TMI가 갑자기 나와요. 쓰리 마일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이 섬에서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언제예요? 1979년에 최초로 원자력 사고가 발생된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이때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뭐 나서가지고 안전문화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디서 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에서 안전문화라는 단어를 처음 그 보고서에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 브래들리 커브 모델은 기업의 안전문화 수준을 병적, 수동적. 브래들리 커브 모델은 일단 4단계죠. 5단계가 아니고. 그리고 뭐 있었죠? 이게 브래들리 커브만 나오니까 우리가 또 당황하는 거예요. 듀폰사의 브래들리 커브 모델은 4단계였죠. 그 그래프 그려드렸잖아요. 제휴율이 높을 때는 뭐 리액터, 그래서 반응형이 있었고, 디펜던트가 있었고, 인디펜던트가 있었고, 인터디펜트가 있었다. 요 4가지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다. 굉장히 쉽죠? 모하메드가 제시한 안전 풍토의 요인들은 제휴율이나 보고 착용과 같이 구체적이었나요? 추상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증거 결핍이다.
실제로 측정이 어렵다. 계량하기가 어렵다. 자, 파스칼의 7S 모델은 안전문화의 구성 요인으로 세이프티, 스트레이지, 스트럭처, 시스템, 스태프, 스킬, 스타일 맞나요? 세이프티가 있었나요? 세이프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뭐였어요? 쉐어드 밸류 공유 가치. 이런 걸로 장난을 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뭐다? 1번이다. 그죠? 자,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조직 사회화란 신입사원이 회사에 대해 학습하고 조직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다. 맞죠? 조직의 핵심 가치가 더 강조되고 공유되고 있는 강한 문화가 조직에 끼치는 잠재적 역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맞죠? 강한 문화는 항상 반대파를 만들게 돼요. 너무 강하면. 그래서 역기능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니, 난 하기 싫은데 자꾸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조직 문화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한 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맞죠? 창업자의 행동이 역할 모델로 작용하여 구성원들이 그런 행동을 받아들이고 창업자의 신념 가치를 외부화한다. 일단 보겠습니다. 구성원의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이념, 조직의 기본 목적 등 조직체 전반에 관한 믿음과 신념을 공유 가치라고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창업자잖아요. 창업자는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부에. 외부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창업자의 신념,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부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파스칼과 에토스의 7S 구성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몇 초 걸렸어요? 1초. 자, 홉스테드가 국가 간 문화 차이를 비교하는 데 이용한 차원이 아닌 것은 1번. 맞죠? 개인 대 집단 있었고 권력 격차 있었고 불확실성의 회피 성향 있었고 남성적 여성적 성향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과 지향성 같은 거 없었잖아. 1번이 답이다. 조직 문화 중 안전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났네. 이거 1번이 맞다라고 했죠. 호프스테드라고 했네. 홉스테드죠. 이게 또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알면 안 돼. 같은 사람이야. 홉스테드의 문화단 차이 이해하는 네 가지 차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맞죠? 세력 차이가 이제 권력 차이지 뭐. 권력이나 세력이랑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직 문화, 안전 문화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조직의 구성부터 해가지고 조직 행동론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